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딸아이 처음 낳았을 때는 이 아이를 언제 키워내나 아득했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 제가 쉰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아이는 20살이 다 되어갑니다. 참 세월 빠르구나 싶어요. 40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시간이 빨라서 돌아보니 몇 년이 지나 있었네요. 저는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가 3남매를 키우셨는데 버거우신 점이 많았지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집안 살림은 늘 거기서 거기였고 볕들 날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 형제들이 전부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엄마가 좀 편해지셨지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뭐 특출난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저 그런 직업으로 그저 그런 벌이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죄송스러운 일이었죠. 언니 오빠는 마트에서 일하고 택배 일하고 저는 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지요. 언니랑 오빠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성공했다고 했었지요.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저는 우연히 선배의 소개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직업이 세무사였어요. 세무사는 전문 직종인데 저 같은 격리, 뭐 쳐다나 볼까 했었는데 그 남자는 의외로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예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남편도 아마 제 예쁜 외모에 홀랑 넘어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 남매를 낳으셨고 그때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낳으셨고 저희 언니 역시 조카들을 잘 낳았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병들에 시달렸습니다.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첫째 때 너무 고생을 하고 나서 둘째 생각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임신 중독까지 되었었기에 둘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집도 이사를 하고 남편도 사무실을 내고 큰 도약을 할 일이 많았었죠.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얼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하셨습니다. 시댁은 크게 잘 사시는 편은 아니어도 노후 대비되어 있으시고 재산이 조금 있으셔서 아들 도와줄 정도는 되셨어요. 저희 집은 사실 엄마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쁘니까 저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으셨죠.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제 외모에 반해 결혼을 해놓고서는 결혼 후에는 저희 집에서 너무 지원이 없었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집도 전세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전부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고 저는 간신히 혼수 몇 가지의 신혼여행비 보탠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투덜거리면서 누구 집 와이프는 처갓집 도움을 받아서 잘 나가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한다면서 한탄을 하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고 괜히 저희 친정도 원망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댁이 있어서 그런 말들 다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가진 것 없이 몸만 온 제게 참 잘해주셨지요. 우리 애가 원래 너그럽지가 못하니 네가 이해를 해라.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데 소심했어. 네가 잘 보듬으며 살도록 해라. 알았지? 어머니께선 틈만 나시면 저를 붙잡으시고 따스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서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마음이 좀 풀려서 제가 남편에게 져주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남편과 투닥거리며 싸울 때도 있었지만 사실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 정도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은 바깥 일하고요. 남편은 말솜씨가 좋고 일처리가 깔끔해서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능력 좋은 남편 둬서 좋겠다고 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사위가 능력이 괜찮으니 저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라고 늘 그랬지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을 맞은 그 즈음부터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고 오질 않나. 밤 늦도록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질 않나. 주말에도 꼬박꼬박 무슨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저한테는 무뚝뚝한 남편이어도 딸에게는 항상 시간 내줘서 놀아주곤 하는 남편이었는데 꼭 딴 생각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주말 남편은 또 멋있게 정장을 입고서 누굴 만나러 간다면서 나가더라고요. 누굴 만나는 건데? 제가 물어도 남자가 바깥에서 하는 일 여자가 알 것 없다며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나가고 얼마 안 돼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직접 만든 반찬을 몇 가지 전해주러 오신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께 반찬을 받고 잠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생긴 고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수아 아빠 말이에요. 요즘 영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 만난다면서 주말에 꼬박꼬박 나가고요. 설마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도 당신 아들 성격을 아시는지라 그건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 녀석이 바람필 주변머리나 있겠니? 그러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자 좋아하지도 않는 녀석이고 남자들 바깥일 하다 보면 약속도 급작스레 여러 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단다. 하긴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은 쑥맥이라 무슨 바람을 피울까 싶긴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접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지내던 저에게 남편은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수아 키우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이혼 좀 해줘.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전 그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여자 생겼어.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 황당해서 남편을 멍하게 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은 제발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여자와 만나야 한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조강지처럼 자식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겠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지독한 모욕감과 분노를 안고 그 여자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침 그즈음 남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저랑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 한 명이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보더니 푹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세무사님이 이혼한다고 나섰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수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아 아빠가 그래요? 네, 사실 직원들은 세무사님 그러시는 거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상담하던 손님이랑 바람나신 거예요. 전 기가 막혀서 그 직원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 직원은 저와 친분이 있었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 6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세금 관련으로 저희한테 상담하러 왔었어요. 그때 이후로 부쩍 저희 사무실에 자주 왔고 직원들이 거의 눈치를 챘어요. 그 여자가 공공연히 자기가 와이프 쫓아내고 사모 자리 차지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었대요. 그 여자 사실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좀 예쁘장하게 생겨서 늙은 외국 남자를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늙은 남자가 죽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었대요. 그 남자가 외국 재벌이었대요. 그 남자 죽은 후에 그 여자가 졸지에 재벌 수준의 부자가 된 거였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남편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저희 친정에 돈이 없다며 늘 불평불만했던 남편이 이제 건수 잡았다 싶은 것이었겠죠. 돈 많은 여자에게 장가가서 한번 호강하며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늙은 남자 대신 저희 남편을 찍은 거고요. 아무래도 세무사님 사무실도 인테리어 다시 하고 싶고 재테크도 잘해보고 싶다고 몇 번이나 그러셨거든요. 처가가 잘 못 살아서 남들처럼 잘 나가질 못한다고 늘 불평을 하시더니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속상하셔서. 전 그날 직원에게 밥을 일단 사주고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물론 다른 집안 누구처럼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지라 남편이 든든히 지원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매달렸던 것도 애초 남편이었고, 제가 어쨌든 남편의 부인이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겨우 돈 때문에 가족들을 다 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봤었는데 정말 인성이 틀려먹었더라고요. 전 그날 하루 종일 씩씩대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생각이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절대 그 남자 좋을 대로 이혼해주기 싫었어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물러나 준답니까? 저는 애 딸린 이혼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날개 달아주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날 아이 재워놓고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이혼 절대 못해. 당신이 누구랑 바람난지 대충은 알겠는데 왜 나랑 이혼하고 싶은지도 알겠는데 그래도 난 이혼할 수 없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당신 죽을 때까지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제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맘 떠난 나 붙잡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이제 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예전에야 네가 얼굴도 반반하고 하니까 내가 미쳐서 결혼까지 했지만 살다 보니 진짜 집안 중요한 거 알겠더라. 우리 큰일 있을 때마다 장모님 한 푼도 못 주시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 물론 가난한 게 네 잘못은 아니지. 그러니까 위자료도 많이 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줄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에게 결혼하자던 남자가 이제 변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그 풍경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굳세게 절대 이혼은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부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굉장히 치졸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몸에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오거나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오거나 제가 보는 곳에 보란듯이 그 여자랑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곤 했어요. 그것도 아주 야한 사진 말이죠. 저는 그 사진을 박박 찍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그 사진들을 보관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증거를 모아놓으라는 주변 조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참하게 짝이 없었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끙끙 앓으면서 남편의 폐악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만나는 증거를 제게 일부러 흘리면서 제게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좋은 꼴 보기 싫어서 버티고만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남편이 드디어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이죠. 저랑 이혼 좀 하게 설득을 해달라고요. 내가 그 미친놈 얼마나 혼냈는지 모른다. 도대체 그 놈이 뭐에 그리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아주 귀에 못이 앉도록 얘기를 했어. 아니, 도대체 어떤 년이냐? 넌 알고 있어? 제가 한숨을 쉬면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남편이랑 다정하게 찍은 그 사진이요. 남편이 제발 이혼해달라고 제게 준 사진이었죠. 아니, 이건 어찌 받은 거냐? 시어머니께서 놀래시길래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과부와 바람이 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의 돈이 좋아서 저랑 이혼을 하겠다는 말, 그리고 증거들을 계속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혼을 하자고 조른다는 것까지요. 어머니께선 어이가 없으신지 허참 하고 말을 잇지를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당신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미친놈이 언제나 철이 들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식도 있는 놈이 돈이다 무슨 얘기야. 지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서 원. 이번 주에도 불러서 내가 얘기 좀 잘해보마.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즈음부터 저는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비록 남편 좋은 꼴일지라도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싫고 그 여자가 좋다는데, 그리고 그 여자 돈이 좋고 저희 집은 싫다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범, 어머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더 폐악 부릴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고 어머니께서도 저를 위로해 주시며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들어와서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침대에서 빈둥거리면서 있더라고요. 저한테 맘 떠난 이유로 남편은 묘하게 아이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최소한 아빠 노릇도 하기 싫단 건지 뭔지 정말 인간 같지 않았어요. 제가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비참했지만 1년 동안 당신 맘 돌아오길 바랬는데 당신은 아직도 내가 이혼해주길 바래? 제가 묻자 남편이 얼른 일어나더니 제 손을 붙잡더군요. 그래.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나도 남들처럼 부인 덕 좀 보고 살자. 응? 전 결국 그날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대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확언을 받았어요. 순순히 이혼은 해주는 대신 꽤 큰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남편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돈이 남편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해주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저에게 순순히 돈을 주었고 저도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를 한 달에 한 번 보내주기로 했고요. 시어머니와도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어머니가 인사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지요. 전 남편이 준 돈으로 아파트 전세 마련하여 딸이랑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다행히 아빠를 찾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 말도 잘 듣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외롭거나 무섭지 않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부모님 그리운 것 빼고 전 남편은 그리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없어도 저 혼자 그럭저럭 살만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하루가 뭐다 하고 전 남편 욕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욕으로 말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못나서 제가 이혼을 당했다며 당신 스스로를 자책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람 잘못 본 탓이지 절대 엄마 탓이 아니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상처를 치유해가며 조용조용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야. 헤어진 전 남편이었죠. 아니, 헤어진 지가 언젠데 여보 타령인지 어이없더군요. 전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여보라니 뭔 소리야. 그나저나 왜 전화야? 그때부터 전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보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좀 궁금하긴 했지만 절대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 남자 꼴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니 그때 어찌 버텼나 제가 용하더라고요. 다시 만나 뭔 얘기할 게 있다고 다시 보겠습니까? 저는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한번 보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전 의문을 품고 일단 그 자리에는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감정이 안 좋을 뿐 시부모님께는 아무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제게 밥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놈 위암 걸렸단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도망가 버렸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 쉬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 이런 얘기 네 앞에 꺼내놓기도 참 민망하다만 얼마 전에 위암 판정 받았어. 아직 초기라서 생명이 위독한 건 아니란다. 재혼한 여자 우린 며느리로 치지도 않았고 지들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댄다. 그러니 바로 도망간 게지. 그 여자가 미쳤다고 병수발 들고 앉아있겠니? 잠깐 재미로 만난 걸 조강지쳐버리고 이혼한 그놈이 잘못이지. 에휴, 아마 병 걸리고 너한테 전화한 건 수발될 사람 없어서 그런 듯하다. 나도 그놈 모른 채 한 지 오래고 재혼한 여자는 떠나갔고 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게지. 전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불륜녀가 떠나갔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까지 대신 줄 만큼 사랑했던 남자일 텐데 그렇게 순식간에 떠나가다니요. 참 얄팍한 사랑이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저도 그 사람 수발들기는 싫었습니다. 저한테 그토록 지독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가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걷어야지. 내 자식인데 어쩌겠니. 너랑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못 본 채 했는데 이제 곧 집에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그래도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잖니. 나야 이렇지만 넌 신경 쓸 거 없다.
이혼 후에도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참 자식 잘못 키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어머니께서 그 말만 남기시고 힘없이 가셨습니다. 전 얼마 후 전 남편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 아빠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남편을 불러내자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라도 용서해줘, 제발. 위암 걸리니까 내 생각 나나 봐. 남편은 절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전 남편이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도 당신 나가고 나랑 연 끊고 사시고 있고 그 여자는 도망가고 나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암 걸리니까 너무 무섭고 매일 죽는 생각만 들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여보,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 전 재산 당신이 다 가져. 집 명의도 당신에게 다 줄게. 제발 돌아만 와줘. 나 정말 무서워. 거의 밤이 새도록 그 남자랑 실갱이를 하다 새벽이 되어 저는 그 남자를 뿌리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받아주신대. 얼른 가봐. 이제 나는 당신이랑 다른 길 가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어머니께 매달려. 어머니께서 자식 죽일 수는 없으시다고 병간호 해주신다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리고 죽는 생각하지 말고 치료 잘 받아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살아. 남편은 제게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께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애 아빠 시댁으로 돌아왔고 수술 후 항암 받고 있다고요. 몇 년 후 아이 아빠는 다행히 완치가 되었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고 혼자 살고 있고요. 이젠 그쪽과 연락이 되진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랑 그토록 이혼하겠다던 남편 결국 벌 받은 거겠죠. 이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 봐요. 비록 제 결혼 생활이 안 좋게 끝났고 전 남편과는 악연으로 끝났지만 시어머니께서 잘 지내시길 빌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